살면서 지치고 힘든 내 마음 누가 알아주나요? 그 마음 우리가 알아줍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우린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주말에만 문을 여는 이정희의 치유수다방입니다. 네,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습과 인생의 길이 참 다양한데요. 네, 어떤 가치와 직업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이 각자의 인생이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나의 아픔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위안을 받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내가 사는 이야기로 이제 다른 사람의 인생들을 좀 보면서 다 사는 게 이렇게 또 비슷하구나. 나도 저런 때가 또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나 스스로 위안과 치유가 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치유수다방은 네, 이렇게 다른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제 이렇게 나 사는 게 또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러면서 또 치유를 받죠. 네, 그래서 오늘 사는 이야기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첫 곡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또 살아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시련과 뭐 이런 걸 많이 닥쳐서 또 힘들어할 때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또 인생은 또 그런 자체에서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첫 곡은 들국화의 산호라면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듣고 갈게요. 수온 공동체 라디오 이정희의 치유사방을 듣고 계시고요. 네, 들국화의 산호라면 들려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함께 수다 나눠주실 분들 모실 건데요. 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 같이 인사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세희님 먼저 오랜만에 나와주셨죠? 네, 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고요. 네, 오늘 이제 저희 인생 이야기 나눠주실 분 신동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동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이렇게 각자 또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예, 세희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요즘 참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근무지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네. 네네 이전에 있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느라고 못 나왔죠?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동수님은 요즘 무슨 활동하고 계세요? 네, 저는 수원평안협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동수님, 평안아비는 뭐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일까요? 예, 수원서 2014년 수원시에 거주하는 일본군 성노예 안점순 할머니께서 계셨거든요. 그분과 함께 인권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일본의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배상도 요구하고 그리고 매월 한 번씩 평화제를 여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 오늘 아주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각자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계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신동수님은 그러면 평안아비를 같이 하시게 된 뭐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미스 때 부산서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그 일본인 회사를 다녔는데 일본인들이 중국에 가면 동남아 모든 외국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월급도 많이 준다고 가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가면 좋겠다 하고 인사하러 친정에 가셨는데 친정 아버지께서 그게 일본군 성노예다라면서 바로 결혼을 시키셨대요. 그래서 네. 어머니가 가실 뻔해서 제가 의미 있게 그 단체에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절을 또 어쨌든 간접으로 경험하신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또 이런 활동을 또 하시게 됐네요. 네, 그러면 그거 관련된 얘기는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얘기 또 한번 뒤에서 나눠보고요. 오늘 신동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노래가 또 있잖아요. 어떤 노래 추천하셨죠? 추천을 하신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네. 엔야의 메이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뭐
좀 노래가 되게 웅장하면서도 되게 좋은 노래인데 어떻게 이 노래를 좀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 영화를 좋아하고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의 주제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엔야의 두 개의 탑에 나오는 주제가인데 그게 먼 여정을 가는 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당신이 잘 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되길 바라는 노래고요. 그리고 당신은 잘 할 거라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여정을 이어나갈 거라고 믿는 그런 노래 가사입니다. 그래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 네. 오늘 주제와 딱 맞는 노래네요. 우리가 인생을 또 가다 보면 이렇게 사실 인생이란 자체가 먼 여행이기도 하고 먼 여정이잖아요. 이걸 또 이렇게 함께 가게 되는 이제 노래 같아서 한번 듣고 가볼게요. 네, 그러면 엔야의 메이빛 네, 듣고 갈게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이정의 치유사방 네, 듣고 계시고요. 엔야 메이빛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얘기를 또 이어가 볼 텐데요. 네, 신동수님 이제 살아오면서 어쨌든 네, 저희보다 지금 연배가 많으시니까 네네 산다는 게 참 뭔지 그 살아간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네 대답 한번 해봐 주세요. 네, 살아가는 건 서로서로를 지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인자가 혼자서 있을 수 없고 함께 있어야 사람 인자가 되거든요. 한자의 의미라기보다는 요즘 특히 많이 느끼는데 가족이나 사회나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거나 지지하거나 함께 하지 않으면 정말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함께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나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빈곤도 그렇고 그 외에 다른 환경 문제도 그렇고 어떤 서로 함께 가지 않으면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가족이든 사회든 서로 함께 가는 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고 배려하고 그러는 것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신덕수님께서 예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은데요. 네, 세희님도 공감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세희님도 인생 선배님의 얘기를 듣다 보면 좀 많이 공감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치유수다방은 또 노래가 사실 사람들이 노래를 듣고 또 많이 치유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이세희님 오늘 노래도 추천해 주셨는데 한번 네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제가 이번에 추천한 노래는 아이유 씨의 관객이 될게 불과 올해 2월에 나온 노래입니다. 오, 네, 아주 신곡이네요. 네, 맞아요. 와, 네, 이 노래가 당신의 열렬한 관객이 되겠다는 의미시더라고요. 네, 아이유 씨가 이렇게 그 공연을 많이 하시잖아요. 공연을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관객들의 표정을 막 당연히 보시겠죠? 그럴 때 되게 위안을 많이 받으셨고 되게 감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 노래로 당신들에게 힘이 돼주고 당신들의 인생에 옆에 있는 관객이 돼주고 싶다는 의미로 적으셨더라고요. 여기 신동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좀 맥락이 일치하지 않을까 싶어서 맞아요. 네. 네, 같은 느낌이네요. 네네. 네, 저희가 신동수님 그리고 이세님 우리 서로한테 열렬한 관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당신의 인생의 관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 네, 좋아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함께도 예, 우리가 관객이 되어드리는 걸로 할게요. 아이유의 관객이 될게. 수원 공동체 라디오 이정의 치유수다방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아이유의 관객이 될게 들려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 건데요. 오늘 주제가 내가 사는 이야기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신동수님의 내가 사는 이야기 한번 들려주세요. 네, 저는 지금까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인권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인권에 관한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건 성평등 강사, 전문 강사를 했고 그 외에 뭐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성인지 예산, 컨설팅 등을 했었고요. 그런 분야 외에도 또 다른 분야는 인권에 관해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세계 시민 교육이 인권을 포함하고 있어서 세계 시민 교육을 하면서 인권 분야의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관한 것도 많이 알려주고 환경단체 지원도 하고 뭐 환경단체의 그 여러 군데 환경단체의 그 후원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에 관한 강의도 하고 그리고 뭐 환경 함께 다 같이 환경에 관한 뭐를 모임도 하고 뭐 연구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권에 관한 것도 하고 있지만 요즘은 환경이 더 심각한 것 같아서 맞아요. 다 환경- 공감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후위기가 심각하잖아요. 네. 여기 나오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정말 더운 거를 너무 싫어하는데 올해는 벌써 4월부터 덥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걱정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관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인지 그거부터 생각해서 좀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중학교, 초등학교 같은데 아니면 뭐 다른 일반인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고 어쨌든 삶을 그렇게 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네, 이때까지 그렇게 사셨고. 네, 지금은 그러면 지금도 그 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신 거죠? 네, 지금도 이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평화나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뭐 수입 분야에서는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퍼실리테이터라고 있고 네. 그리고 뭐 강의도 하고 있고 자격증 강의 뭐 엑셀이나 한글 같은 자격증 강의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렇게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이런 활동을 참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간간히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활동을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 인권에 관해서는 그 가장 기본이라서 뭐 빈곤이라든가 아니면 그리고 인권에 관해서 활동하면서 가장 좀 바라는 거는 사회적인 편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인권에 들어가는지 몰라도 출생률이 낮은 이유가 프랑스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 혼외의자 출생이거든요. 다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데 한국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원도 없겠지만 또 사회적인 인정하지 않죠. 시선이 예. 좋지 않습니다. 아직은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개개인의 인권이나 다른 그 상황들을 배려해서 존중을 해주는 그런 문화가 좀 발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아쉽게도 한국은 좀 혈통주의 이런 게 좀 문화가 강하죠. 예. 네, 많이 강하다 보니까 네, 혼외자라는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젊은 커플들이 동거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그런 사회적 인식이 좋아지고 나면 출생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막 결혼하기도 겁난다는 청년들, 여성들이 있는데 일단은 결혼을 해서 살아보고 혼인신고는 천천히 하더라도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네, 한동안은 또 2010년도 초반쯤에는 삼포 세대 이런 게 좀 그런 단어가 많이 유행하기도 했었죠. 네, 우리 사회 구조가 뭐 쉽지 않잖아요. 일단은 우리게 문화가 집도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 집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결혼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생률도 더 낮아지고, 뭐 그런 이제 악순환을 지금 거듭하고 있죠. 정책을 뭐 내놓긴 해도 쉽지는 않죠. 예.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부터 해야 되는데 연애도 이제 포기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요. 네, 연애하는데도 아무래도 자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데이트 비용 무시할 수 없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 데이트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뭐 집을 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는 그런 정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권 얘기하다가 네. 사실 그러면서 삶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거든요.
세계적으로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가 10년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인권 문제에 들어가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 특히 여성들이나 남성들 전부 모두 다 이렇게 기펴고 쌀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그렇게 다른 세대들이 특히 이제 지나간 세대, 저처럼 나이 든 세대들이 좀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이렇게 좀 배려해주고 잘 봐줄 수 있는 그런 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그렇죠. 평가하지 말고. 맞아요. 아, 네. 신동선 선생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건데 이 인권이라는 분야와 환경이라는 분야가 좀 별도의 분야처럼 좀 느껴졌거든요. 저도 고양시에서 청년 환경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인데 네. 네네. 이게 인권이라는 분야가 좀 환경이랑 많이 동떨어지는 느낌을 좀 활동하면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 전혀 다른 것 같은 분야를 어떻게 융합을 하셔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 네. 훌륭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인권과 환경이 전혀 다르진 않지만 좀 동떨어진 분야일 수도 있지만 사실 환경이 안 좋아지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여성이거나 아니면 어린이거나 약간 힘이 약한 사람들이 가장 그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 또 그 대피할 수 없는 공간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분들 그리고 또 해변가나 좀 재해에 약한 데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봅니다. 만약에 그 갑자기 뭐 산사태가 났다든가 아니면 뭐 그렇죠. 지진이 났다든가 아니면 태풍, 홍수 뭐 태풍, 홍수 이런 음. 것들이 모두 가장 그런 분야에서 가장 그런 재해에서 가장 위태로운 분들이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성이나 아까처럼 노약자분들 그런 분들이 가장 피해를 보니까 그게 인권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환경을 지키지 않으면 좋은 환경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어떤 걸 지키기로 약속했으면 유엔에서 그걸 다 같이 달성하기 위해서 1.5도씨가 오르는 걸 막지 않으면 정말 굉장히 많은 재해가 오는데 그게 다들 최고로 가장 힘든 분들이 그 재해를 겪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좀 위해서라도 환경을 지키는 것이 좋아서 필요해서 그래서 인권과 환경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막 환경이 좋지 않으면 또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힘든 일을 겪게 되거든요. 경제적인 환경이나 뭐 이런 게 좋지 않으면 아주 어린 애들이 가서 뭐 노동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거든요. 만약에 뭐 물 같은 거 깊기 어려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물 길러 다닌다든가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그 환경하고 인권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같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동떨어진 게 아니죠. 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결국은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궁금한 거 좀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가 됐어요. 네. 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환경이 안 좋아지면 모든 뭐 자연재해 뿐만 상황이 아니라, 벌어지지 않더라도 네, 취약계층은 언제든 어렵게 좀 인생을 이어갈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취지로 말씀을 주신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권과 환경은 연결돼 있다. 예,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네, 이번에 또 노래 한 곡 듣고 갈 건데요. 신동수님 또 어떤 노래 추천해 주셨을까요? 네, 이수영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추천합니다. 네, 이 노래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태어날 때 존중받아야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인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노래는 우리가 참여 예산을 함께 할 때 그때 권성구가 수원시 참여 예산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다 같이 무대에 올라가서 불렀던 노래라서 그래서 이 노래가 생각났고 또 듣고 싶습니다. 아, 네. 좋네요. 네, 노래가 또 굉장히 인류애적인 노래잖아요. 아까 엔야 노래도 그렇고 굉장히 사랑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인권 활동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더 예, 그런 측면이 있겠죠. 네, 그러면 네, 이수영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듣고 갈게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이정희의 치유수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수영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함께 했죠. 네. 자, 그러면 또 이제, 오늘 주제, 나의 사는 이야기. 한번 같이 지금 계속 얘기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이런 평화 나비, 뭐 이런 이제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인권과 환경, 또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신 신동수님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또 이제 나의 사는 이야기니까 아무래도 살면서 또 이래서 좋았다. 또 어떻게 좀 이런 것들은 참 기억에 남는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일적으로 좋았던 분야는 외교부 토론을 외교부 토론에서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할 때입니다. 그때는 외교부. 일부 특수한 분들만 가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억에 남았고요. 또 보람도 있었고요. 또 다른 거는 세계 시민 교육을 하러 갔는데 인권과 환경이 주제인 세계 시민 교육인데 강화여고에 갔을 때 NFC로 그 교육 자료를 설명을 하고 그 자료로 토론도 하고 함께 강의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좋았었습니다. 되게 글로벌하게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또 하시게 된 뭐 계기가 있었을까요? 아, 네. 퍼실리테이터 활동은 2015년도인가 경기도에서 토론을 500인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퍼실리테이터 하실 분들이 좀 부족하니까 와서 해달라. 뭐 컴퓨터를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정리하는 거 제가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부서에서 하는 일은 좀 더 쉽게 그게 와닿고 하니까 와서 좀 해달라 그래서 하고 그 이후로 계속 한 500번 이상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고 현재 1급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부 토론에는 1급 퍼실리테이터로 구성돼서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자긍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화여고에 갔을 때는 그 많은 선생님들이 같이 갔었는데 제가 뭐 우수 선생님, 좋은 선생님 그렇게 가장 그 학생들이 뽑아줘서 그 제가 나이가 아마 제일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그 좋았던 선생님으로 뽑혀서 그게 기억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외교부에서 하신 토론이 뭐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 그건 대외비라서 말씀하실 것 예, 같아요. 말씀하실 수는 그게 없구나. 뭐 네. 그걸 썼거든요. 뭐 네, 써서 비밀 문서에 비밀 유지 뭐 이런 거. 작성을 예. 하고 가서 네네. 그러시구나.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 네. 그냥 말씀드릴 수는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외교부에서 뭐 활동하셨다는 그 자긍심이 어쨌든 큰 역할을 또 하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거는 정말 그 내용이 알고 싶어서 그랬다라기보다는 네. 좀 어떤 네. 그 다른 분들이 경험을 해보시지 못한 경험을 하신 거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순수하게 그렇죠.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예, 거지 내용보다 네, 그렇죠. 내용보다는 사실 그런 예. 취지였습니다. 아, 그게 그
외교부 정책에 관해서 시민들한테 묻고 싶을 때 그 시민들을 모아서 외교부 어떤 건물 안에서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걸 테이블당 하나 그 10명이면 10분의 의견을 듣고 취합하는 걸 하는 게 퍼실리테이터고요. 그리고 뭐 200명, 400명, 뭐 150명 이런 식으로 모여 계시면 그렇게 가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줌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줌으로 토론을 그렇게 해서 퍼실리테이터 활동을 줌으로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토론의 중재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 토론을 하면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 토론을 도와주시는 분. 그렇죠. 내용을 예. 잘 이끌어내기 예, 위해서 예, 예. 옆에서 이제 조언해 주시고 방향 잡아 주시고 이런 역할을 하시죠. 예. 네, 그렇죠. 네, 또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또 치유수다방 나오신 분들한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저희가 치유수다방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활동들을 또 계속 해오시고 또 여기까지 나의 사는 이야기를 쭉 들었다 보니까 되게 이제 사실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해도 지치고 힘들고 이제 그런 시간이 또 있지 않았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사람인데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지친 때가 왜 없겠습니까? 네. 그럴 때 또 신동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네, 저는 가장 많이 하는 게 멍 때리기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만히 한 곳을 응시하든 가만히 앉아 있든 누워 있든 가만히 있으면 그게 가장 쉽게 좋게 치유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집에 있을 때는 게임을 하다 보면 10분 안에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치유가 되고 쉽게 잠들고 그래요. 그 외에 밖에서 하는 요즘 가장 잘하는 치유 활동이 있는데 수원 시민농장이 있습니다. 탑동에. 그걸 저희들이 1년 5평인데 1년 사용료가 15,000원이에요. 수원시에서 분양해 주신 건데 그 탑동 시민농장에는 2,000분이 함께 그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그래 보면 다 같이 나와서 그렇게 밭을 매시기도 하고 씨앗을 심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 보면 더 치유가 되고 저 자신도 정말 하나하나 야채들이 자라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은 고추가 많이 열매를 많이 맺었고요. 고추, 토마토 열매를 맺었고 꽃 피운 것도 많고 상추가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진짜 듣기만 해도 힐링이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지금 이렇게 작물을 키우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 주변에 있는 한 친구가 좀 생각이 나네요. 그 친구는 저보다 한 3-4살 어린데 작물 키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막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감자 키웠을 때 이거 뭐 드셔보실래요? 막 하면서 줬던 게 좀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이렇게 힐링을 잘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안 받는 얼굴? 좀 그런 얼굴 같으세요. 네. 네. 서울대 교수님 강의를 며칠 전에 들었는데요. 그분이 텃밭 하는 게 환경에도 굉장히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환경에 관한 강의를 하시면서 텃밭을 서울대 학생들이 직접 기르게 하고 거기에 대한 소감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 길러서 직접 드셔보셨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그러셨는데요. 저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그 환경에 또 일조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저도 더 지금 좋습니다. 텃밭 아닌 농사를 거의 한 100평 정도 하고 있는데요. 네. 우와, 저 굉장하신데요. 고구마 감자 심고 말씀처럼 환경에도 도움이 이게 논농사가 원래는 이제 더 이렇게 이게 또 좀 많이 환경 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긴 하는데 아직 그 정도 실력은 안 돼서 그냥 고구마, 감자, 뭐 고추, 오이 뭐 이렇게 다 심어 보고 있어요. 네. 진짜 재밌더라고요. 와, 굉장하시네요. 네. 네. 말씀 중에 막 게임하다 10분 만에 졸려서 이렇게 주무신다는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다 보면 다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세인님은 어떻게 힐링을 하시나요? 저는 요즘에 뭐 취미 아닌 취미? 좀 그런 게 생겼는데요. 아침에 근무지로 출근을 할 때 일부러 걸어서 가거든요.
아, 네. 네네. 오. 뭐 어떻게 뭐 걷다 보면 당연히 교통비를 아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그 회사 갈 때 이렇게 천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좀 많이 길거든요. 거기 옆에 이렇게 산책로를 걸으면서 풍경도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좀 힐링을 하고 있고요. 퇴근할 때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근처에 그 전통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어느 매장에 들어가서 향수도 맡고 그런 취미가 좀 생겼습니다. 아, 네. 향수? 네.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네, 그렇죠. 걷기 하면 아무래도 네. 네. 뭐 다 각자에 맞는 이제 힐링을 잘 하고 계시네요. 치유스다방에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아주 밝은 에너지를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일단 이렇게 또 사는 이야기, 내가 사는 이야기로 쉴 새 없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치유사방 문 닫을 시간이네요. 네, 늘 게스트분들 이 시간 되면 아쉬워하시는데요. 네, 아쉽죠? 네, 아쉬워 네. 죽겠어요. 네, 네. 벌써 이렇게 네, 신동수님 이렇게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처음 나오셔서 처음 얘기하시다가 되게 긴장되다가 가실 때쯤 또 긴장이 풀어지셔가지고 말씀을 너무 또 예, 편안하게 하시는데 신동수님도 아마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맞죠. 예, 네, 함께 해준 게스트님도 너무 밝고 함께 맞아요. 볼수록 즐겁고 행복해 보여서 네, 함께 에너지가 해서 밝은 너무 좋았습니다. 분이에요. 예, 에너지가 네. 밝은 분이라서. 네, 맞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 다 앞으로의 활동 내용이나 이제 오늘 치유스다방 함께 하신 소감. 네, 한 번씩 나눠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세요. 네, 신동수님 먼저 주실까요? 저는 요즘 수원시 여성 친화도시 모니터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모니터단 활동을 하면서 여성 안전에 관한 책자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 책자로 국무총리상을 받았었어요. 근데 축하합니다. 네, 와, 네. 축하드려요. 그래서 올해는 대통령상을 노리면서 지금 여성 안전에 관한 책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에 지금 인계동에 그 연쇄살인 하신 분이 연쇄살인범? 연쇄살인범이 와서 네. 거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이 많이 걱정이 되니까 그쪽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안전에 관한 책자를 올해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감은요? 오늘 소감은 정말 즐거웠고요. 저는 이런 라디오 처음이라서 처음에 많이 긴장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했는데 너무 잘 얘기해 주시고 이정희님께서 너무 잘 얘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네. 함께 나오신 게스트님께서 너무 즐겁게 분위기를 이끌어 주시고 해서 그리고 행복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처음인데도 즐겁고 행복하고 처음인 것 같지 않게 그렇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해요. 세희님은요? 와, 벌써 제가 작년에 7월에 처음 나왔었는데 올해로 이제 1년이 됐더라고요. 와. 네. 네. 그렇게요. 치유스다방이 1년이 넘었죠. 1주년에 같이 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그랬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출연했던 것은 사실 작년 7월이었어서 네.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갔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출연할 때마다 사실 많은 게스트 분과 DJ님을 꾸준히 만나면서 이 시간 자체도 저한테 힐링이어서 이렇게 꾸준히 나오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도 여기 계속 출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해요. 그래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 신동수님의 내가 사는 이야기 나눠봤는데, 결국은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또 함께 이렇게 살면서 서로 힘과 이제 서로 의지하고, 그 안에서 또 서로한테 위안과 힘을 준다는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또, 같이 함께
또 이 치유수다방을 함께 하면서 서로한테 힘이 되고 또 이렇게 큰 위안이 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제 치유수다방 좀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 곡을 좀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리의 이 치유스다방이 이제 영원히 좀 이렇게 함께 가기를 바라는 마음과 우리의 또 사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또 인생이 함께 또 영원히 또 좀 함께 가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자우림의 영원히와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두 곡 이제 이어드리면서 오늘 치유수다방 문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편안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